우리가 사과, 당근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피부가 늙어가고 노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피부가 늙고 냄새가 나는 이유는 피부 조직에 노화된 세포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피부 세포를 늙게 만들고 늙은 세포들을 쌓이게 만드는 것이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피부 세포는 무엇 때문에 늙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진짜 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피부를 늙어가게 만들고 노인 냄새가 나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 5가지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노인 냄새를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피부가 늙고 냄새가 나는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피부 노화, 세포 노화 및 천연 폴리페놀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피부 노화에 대한 핵심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다른 기관의 노화와 마찬가지로 기능과 재생, 능력의 점진적인 상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생물학과 기능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인자 과정입니다. 기계적으로 보호하고 유연한 장벽기관인 피부는 노화를 포함한 모든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기관입니다. 피부의 노화 과정은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또는 연대기적 피부 노화는 연대기적, 생리적 변화에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내인성 요인으로는 시간, 유전적 요인,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노화에 따른 항산화 능력의 점진적인 감소 및 활성산소종의 생산 증가와 관련된 산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피부 노화에 해당하는 임상 징후는 잔주름, 건조증, 건성피부 및 이완입니다. 그러나 외인성 노화는 대부분 얼굴, 목, 손 등 노출된 부위에 국한되며 주로 굵은 주름, 불규칙한 색소 침착, 흑색 점 또는 검버섯 등으로 나타납니다. 외인성 피부 노화에 기여하는 엑스포솜에는 햇빛, 대기 오염, 담배 연기, 영양 요인, 온도,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인성 노화는 내인성 노화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 요인에 대한 노출 강도와 지속 기간, 피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염과 담배 연기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잘 알려진 외부 요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피부가 노화되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세포의 항산화 능력이 감소하고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산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포의 산화가 노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인슐린 저항성과 생물학적 노화, 체질량, 허리둘레 및 염증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로 선택된 2,596명의 미국 여성 및 남성 표본을 대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생물학적 노화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는 그 타당성이 매우 높은 연구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은 연구라는 것이죠.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당증은 여러 신체 시스템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은 만성질환 및 조기 사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국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대략 3.5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질병이 시작되고 조기 사망하기 전에 덜 분명한 건강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은 생물학적 노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인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명백한 질병보다 덜 명백하더라도 조기 생물학적 노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노화의 좋은 척도는 백혈구 텔로미어의 길이입니다. 텔로미어는 텔로머라제 활성이 없을 때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세포 분열 시간과 횟수가 텔로미어 단축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지만 많은 질병과 생활 방식 요인도 텔로미어 길이와 생물학적 노화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텔로미어가 더 짧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견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은 텔로미어 길이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함에 따라 텔로미어 길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세포 노화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먼드스탁 등의 메타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비만은
또한 짧은 텔로미어를 설명하여 세포 노화가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복부 비만은 짧은 텔로미어와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아마도 BMI 수치가 높은 것보다 훨씬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만과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인슐린 저항성, 비만 및 중추성 비만, 생물학적 노화는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성인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 노화는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포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선 논문의 내용을 함께 종합해보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세포는 더욱 빨리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들고 냄새가 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우리 피부의 노화를 가속시키는지, 오히려 우리 피부와 노화를 느리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도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이 바로 밀가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당과 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이는 원흉입니다. 밀가루가 고혈당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염증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자주 먹게 되면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혈관 속에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들과 독소들도 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자가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세균과 독소들을 싸워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반응이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이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는 고혈당과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프면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염증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또 밀가루를 먹게 되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도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장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피부는 늙어가고 그 다음에는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결국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꼭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피부와 우리 세포가 늙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천천히 먹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찾는 이유에는 맛있는 것도 있지만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빨리 먹어야지 일도 하고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빨리 먹는 식습관 때문에 우리의 피부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허기도 빨라집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느리게 먹어야, 천천히 먹어야 잘 씹어서 삼킬 수 있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우리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항산화 음식들을 풍부하게 먹어야 합니다. 특히 장이 튼튼해질 수 있는 항산화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합니다. 장 건강은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히 피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 건강이 피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 건강에 유익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김치와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 깻잎과 상추 같은 녹황색 채소를 즐겨 먹고 챙겨 먹어야 합니다. 대신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밀가루 음식을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식단으로 먹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피부 건강은 느리게 먹는 항산화 음식으로 하루하루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 밀가루와 함께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피부 건강을 망치는 만병의 근원,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상 과도한 설탕 섭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항산화 음식과 장에 좋은 음식을 나는 꾸준히 챙겨 먹고 많이 먹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설탕과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초장에 찍어 먹고 김치에도 설탕을 넣고 깻잎과 상추를 쌈장에 찍어 먹으니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과 찌개에도 설탕을 넣고 반찬에도 설탕을 넣고 라면에도 설탕을 넣고 빵에도 설탕을 넣고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에 설탕을 넣어 먹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설탕 섭취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탕이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만들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의 절반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고 처리됩니다. 이 과당이 바로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으면 간은 자신에게 먼저 축적합니다.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이 지방간이 내장 지방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또한 설탕은 대사 과정 자체에서 간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의 그을음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음식입니다. 피부가 노화되는 원인이 세포 산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음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먹을 때마다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늙어가는 음식이 설탕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달달한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드시는 음식 중에 그 커피 한 잔에만 설탕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에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탕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신 음식 중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많은지 안 들어간 음식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물론 설탕을 자주 먹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과당이라는 독소가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고 쌓이면 우리 세포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설탕 한 스푼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함께 먹는 밀가루, 함께 먹는 반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는 모든 탄수화물 음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식단이라는 전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10년은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간식을 먹지 않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최악의 음식이 밀가루와 설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간식입니다. 아마 간식을 드시고 계시다면 쉽게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간 간식을 섭취하고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간식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먹고 바로 뒤에 또는 한두 시간 뒤에 간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졌던 혈당이 더 높아지거나 떨어지고 있는 혈당이 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즉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또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식을 먹는 습관은 피부와 우리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사실 간식만 끊어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식만 끊어도 살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몸에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간식만 끊더라도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피부 노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화력이 약해 나누어 드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간식은 끊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끊는 것보다 더 유익한 식단이 있습니다. 간식을 끊는 것은 노화를 줄이는 게 한계이지만 이 식단은 노화된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거나 새 세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토파지 현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항노화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핵심만 간략하게 오토파지 현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지는 우리말로는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위를 자가로 포식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재활용하여 건강한 세포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포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 제품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로 노화된 세포를 젊고 건강한 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상태에 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단식입니다. 적어도 식사 후 16시간이 지나야 오토파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누리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8시간 동안 2끼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고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 오토파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지를 누리는 시간이 너무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일 1식을 통해 오토파지 시간을 늘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식을 하는 것이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천 방법이나 사항은 꼭 전문의 선생님과 의논하시고 실천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간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 10년 더 젊어진 삶을 만드실 수 있으니 꼭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백미와 잡곡밥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비롯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우리는 채식이라고 부릅니다. 주요 식사에 따라 일반 채식, 현미 채식,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한하는 완전 채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채식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에너지를 채울 수 없으니 곡식을 함께 주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식단은 채식이 아니라 곡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채식이 아니라 주식이 곡식인 식사를 우리는 채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탄수화물을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게 먹는 것에 익숙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식단이 비만과 당뇨를 불렀고 각종 성인병과 암과 치매가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사과, 당근과 함께 먹어 우리 피부를 망친 범인은 다름 아닌 곡식입니다. 곡식을 주식으로 먹어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졌고 곡식을 주식으로 먹으니 우리 입맛이 달게 변해 밀가루와 설탕을 많이 찾게 되어 또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즉, 곡식을 위주로 한 채식 식단은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라는 우리의 습관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건강을 망쳐왔습니다. 곡식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의 노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혈압, 지방간, 당뇨 전 단계 같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지방 음식인 고기입니까? 아니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때문입니까? 탄수화물이 범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탄수화물로 식사하시고 잘 조절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점입니다. 채식은 우리 건강을 위한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과식, 폭식 같은 식사보다는 훨씬 좋은 식단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갈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채식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채식이 탄수화물 위주의 열량 섭취 식단을 만들었고 이 습관이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익숙한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보상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채식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채소가 아닌 곡물이 아닌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건강은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에서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성인병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당뇨병은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절반이 당뇨병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고기, 생선, 계란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해서 건강을 개선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영양소를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뇨를 식단으로 개선했다는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식단이 있었지만 탄수화물이 주식인 분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먹더라도 조금만 드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기, 생선, 계란을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자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채소도 자연 그대로의 채소가 좋듯이 자연 그대로의 방식대로 키운 고기, 생선, 계란이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내에서 노력하면 충분합니다.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피부 건강을 되찾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10년 더 젊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용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두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가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집에서 사용하시는 기름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피부에 안 좋을까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매우 적게 섭취하고 오메가6 지방산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몸에 염증을 늘어나게 하고 결국 만성염증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고 세포 산화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는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쉽게 요약해 드리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를 가속시킵니다. 우리 피부 노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피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의 염증 수준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챙겨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을 줄이고 바꾸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식용유들은 열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름 자체가 산화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노화의 원인이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산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기름들은 경제적이고 맛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와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기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만큼은 더 건강한 기름으로 바꾸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로 조리용 기름은 기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 치매 관련 콘텐츠에서 너무나 수없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은 분자 구조가 안정적인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불포화지방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한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고 산소에 노출되면 불포화지방이 더 빨리 산패됩니다. 포화지방은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열로 조리한 기름은 포화지방이 훨씬 더 좋은 기름입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은 우리 건강에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좋은 기름이지 가공한 기름이 우리 건강에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린 코코넛 오일은 피부에 좋기로 소문난 기름입니다. 포화지방이 나쁘다면 피부가 엉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피부가 좋아질까요? 이제는 진실을 아셔야 할 때입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이 우리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까요? 단순한 정보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인식하는 수준일까요? 사실 가공식품은 건강보다는 경제적, 시간적, 맛이라는 관점에서 이용하는 식품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전용식품이 따로 있죠. 그래서 가공식품은 더욱 경제적이고 더욱 간편하고 더욱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가공식품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런 제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외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각종 인공조미료, 색소, 보존료, 첨가물들이 우리 건강에 좋을 리 만무합니다. 물론 우리 신체가 해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 100%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아스파탐 같은 성분이 몸에 좋지 않다고 밝혀진 것은 우리가 많이 먹은 이후입니다. 지금의 의학 체계와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영원히 안전한 음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음식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은 우리 아이들의 피부 건강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저는 여기서 정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공식품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산에 살아도 가공식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편리를 위해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공식품을 우리 식단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자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멀어지면 피부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5번째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음식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의 모든 음식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제품, 인공 사료가 아닌 자연에서 나고 자라는 것을 먹여 키우는 고기와 같은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 환경까지도 자연적인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음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만 고집해서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경제적 환경 내에서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계란을 난각번호 1번으로 챙겨 드실 수도 있고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 집에서 직접 유기농으로 키운 상추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피부 건강을 망치고 냄새가 나게 만들었던 진짜 범인은 우리의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 세포 노화를 가속시키는 밀가루, 설탕, 곡식 위주의 채식, 오메가6 기름, 그리고 가공식품은 꼭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를 살리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산화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 좋은 기름,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고 간식을 줄이며 간헐적 단식도 조금씩 실천하셔서 10년 더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